읽고 나서 덮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책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생 그 책을 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할 때 중요한 것은 일상과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책을 90권이나 쓴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글을 쓰면서도 삶을 잊은 적 없지만 살면서도 글을 잊은 적이 없어요. 독서도 마찬가지. 읽으면서도 삶을 잊으면 안 돼요. 살면서도 독서를 잊으면 안 되고. 독서는 좋은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공을 벗어나서 붕붕 떠다니면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안다. 안다라는 말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통 독서를 하면서 독서로만 난 모든 거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삶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안타까웠고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독서할 때 중요한 것은 일상과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 책 내용을 잠깐 10줄 정도 한번 낭독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음미해 보세요. 난 30년 가까이 글을 썼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처럼 어설프고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누군가 내게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90권이나 쓴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살면서 글쓰기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글을 쓰면서도 삶을 잊은 적이 없죠. 중요한 지점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삶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은 사람이라도 삶이라는 대지를 벗어나면 자신의 모든 가치를 잃는다. 그러니까 독서는 좋은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공을 벗어나서 붕붕 떠다니면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겠죠. 항상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어야 돼요. 좋은 구두를 신는 채.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도 삶을 잊은 적이 없지만 살면서도 글을 잊은 적이 없어요. 독서도 마찬가지. 읽으면서도 삶을 잊으면 안 돼요. 살면서도 독서를 잊으면 안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독서가 일상에서 빛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변주해서 얘기하고 싶냐면, 여름에 겨울에 직장에 연차 막 끌어서 막 쓰고 막 2주 끌어서 막 이렇게 떠나죠.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 여행이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였나를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저는 알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여행을 보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 빨리 출근하고 싶어. 빨리 돌아가고 싶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빨리 이 일상에 적용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진짜 책을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들은 책을 계속 잡는 게 아니고 책을 던져버리고 일상에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 내가 지금 느낀 것을 한 문장을 적용해보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요. 이 한 사람 예를 들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BTS 제가 좋아하는데, BTS RM이 하루는 새벽 2시 43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시간 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영원히 이 영감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어떻게든 남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을 읽으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당장 실천할 것이 생기면 당장 움직여라. 이건 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안다는 것을 삶에서 버리라고 똑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근처에 지금 뭔가 공사를 짓고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사면 당장 내일 10배 올라. 그럼 여러분이 나 저거 10배 오르는 거 알고 있다고 포스팅 하겠어? 아니면 당장 돈 빌려서 사겠어요? 사죠. 그 안다는 말은 가짜예요. 그 안다는 말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직 움직일 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언젠가 알 수 있지, 계속 안다고 얘기하면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안다. 안다라는 말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매일 책 한 권 읽는 분들 많죠. 좋아요. 다 좋은데 읽고 나서 덮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책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생 그 책을 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책 처음에 얘기했지만 책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줄에 다 줄을 쳐야 돼요. 제가 한국의 독서, 사색, 인문학, 자기계발의 멘토는 이어람 선생님이 있고, 고이런 선생님. 제가 이어람 선생님과 15년 동안 대담 나누면서 독서, 창의력, 창조, 글쓰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양에는 괴테가 있어요. 근데 이어람 선생님 댁에 제가 하루는 간 적이 있는데, 이어람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에 서재 책이 10,000권이 넘게 있어.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요? 보자마자. 네, 뻔하죠. 다 읽었어? 네, 무시하는 말 이렇게. 책이 디스플레이냐? 막 이렇게 뭐 비싼 디스플레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 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쭤봤어요. 선생님께. 선생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알 듯 모를 듯한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 읽었지만 다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물어본다고 해서 그 답변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왜냐면 깨달음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내 수준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이 여름 선생님의 말씀을 뭔지는 알 거야 아마. 뭔지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뭔지 말로는 말하지 못해. 글로 쓰지도 못해. 그럼 뭐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린 항상 질문을 품고 살고 있어요. 질문이 수천 개가 있어, 내면에. 수천 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제 메모가 2,000개 넘게 있거든요. 그건 다 제가 세상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풀리면 책으로 나오죠. 그럼 그건 지우고 다시 또 품은 질문을 또 써내고. 그래서 항상 평균 2,000개가 넘고 있어요. 이런 선생도 마찬가지, 괴테도 마찬가지죠. 질문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를 펼치든 나를 경탄시킬 문장을 찾을 수 있어. 독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진짜 난 이 책 보석처럼 다 모든 걸 다 꿰뚫고 나만의 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첫 페이지를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 독서가 아니고 중간에 멈추기 위한 독서를 해야지 여러분은 진짜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줄만 내가 찾아낸다.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한 줄만 걸려라 하고 생각하면서 독서를 하게 돼. 그러면 이게 그 눈빛이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마치 사형수의 눈빛처럼 마지막 책 읽는 사람처럼 진짜 마지막 책인 것처럼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쓴 90권의 모든 책은 그렇게 나온 한 줄에서 시작했어요. 그 한 줄이 바로 컨셉이죠. 컨셉을 찾아내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독서할 때 망이일자 버리고 나 그거 알아 버리고 한 권을 여러 번 읽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망이 읽는다는 게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한 권을 망이 읽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권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지루해져요. 지루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번 읽으면 더 빨리 읽어야 되는데 더 느리게 읽게 돼요. 그 이유는 세세한 곳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이제 책을 하나하나 눈길을 모든 곳에 다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등대처럼 이제 책 모든 곳을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책 내용을 나의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독서는 가장 지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저절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라도 네가 깨달아라. 그 이유 때문에 책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깨달은 것을 제가 책으로 쓰잖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건 전혀 안 중요해요. 이 책을 내용 중에 한 줄을 읽고 한 줄을 읽고 나서 든 내 생각을 쓰는 게 바로 여러분의 한 줄이지 그 한 줄을 만나는 게 이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그 한 줄 만나는 게 더 귀해요. 이건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 이효령 선생님도 마찬가지, 괴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고 그걸 증명했어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망이 잊지 말고 하나를 오랫동안 읽고 그 한 문장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당신의 내면이 되게 탄탄해질 거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힘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절로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를 보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걸 알 때까지 볼 수 있는 사람. 이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90권 책 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시집을 냈어요. 시집을 냈는데 왜 시집을 읽냐면 시인이 여기 어딘가서 뭐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무를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어. 그럼 그건 어떤 사실을 의미하냐면 그 나무를 알게 되었다. 다 알 때까지 시인은 떠나지 않아. 알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과 태도를 내면에 갖출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를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내 경쟁자들은 책 엄청 읽는데 다양하게 읽는데 나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면 책 하나를 꾸준히 쭉 읽으면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실감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책 읽고
글을 쓰면 뭐 이거 작가님 이거 니체의 사상인데요? 뭐 이거 소크라테스 사상인데 그래. 나는 그거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죠? 괴테의 책을 읽고 쭉 바닥에 내려가면 그 바닥에 그 부유물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온갖 분야가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던져버리고 뛸 정도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바꾼다면 그 독서가 더 농밀해지고 귀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독서가 여러분은 그저 책을 읽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보는 거, 세상이라는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세상이라는 페이지를 만났을 때 독서한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하루는 최근에 콩국수집에 갔어요. 콩국수집에 갔는데 그 콩국수집은 국수만 먹으면 허전하니까 항상 열무 비빔밥을 줬어요, 조금. 근데 그날 마침 열무가 떨어졌대. 그래서 죄송하다고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여름하면 열무니까 그때 열무 비빔밥 줬는데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배로 주세요? 아니면 좀 깎아주세요? 열무값만?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별 대답은 없을 거예요. 전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가을이 왔군요. 네, 가을이 왔군요. 열무가 여름의 계절이니까 이제 가을이 와서 열무가 없다. 저는 이제 어떻게 가을이 왔군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서버하는 사람, 너무 바빠서 하늘조차 못 봤던 사람한테 하늘을 보게 만들었어요. 아, 가을이 왔구나. 여름이 끝났네.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거 알려줬고 마음속에 가을을 심어줬고 우리 두 사람이 머문 공간에 조금 더 따뜻해졌죠. 다른 말이 아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일상이 책이 된다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책을 읽었다면 일상이 책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하루,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그건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읽었던 것을 일상에서 얘기해주고 또 기쁨을 느끼고 함께하는 공간을 더 근사하게 만들고 그런 게 바로 독서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천하는 독서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년에 한 권 읽기를 추천하는데 1년에 한 권 읽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처음부터 1년에 한 권 읽을만한 책이 가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권 읽기 괴테책을 발견하기 전에 책을 2,000권 읽었어요. 2,000권을 몇 년 동안 몰아서 읽었는데 막 한 달에 책을 100만 원치 막 사고 그랬거든요. 전 중고책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 줄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 이거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끄럽고 뭔가 광고인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제 책을 읽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낸 책을 다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저절로 내가 1년에 한 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안목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사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사색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생각과 사색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은 뭐냐면 그냥 쌓기만 하는 거예요. 쌓기만. 보고 들은 걸 쌓기만 하고 사색은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쌓은 것들을 다 배제해요. 하나만 남기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힌트만 남기고 그래서 사색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조성진이가 있어요.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님한테 하루는 앵커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생각인가? 그랬더니 조성진님이 당돌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래식을 대중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클래식이 대중화되면 클래식의 색을 잃어버린 거야. 대중화된 거 대중음악이지. 대중음악 또 나와서 뭐하게? 저는 여러분이 사색의 대중화를 원하지 말고 사색을 얻고 싶으면 그걸 끌어내지 말고 끌고 올라가라. 그런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3년 동안 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 단계를 밟다 보면 그 중간쯤에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우리는 돈과 환경, 물질이 아니고 언어와 싸우고 있구나. 우리는 언어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랑 언어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도 내 수준은 언어 수준이 맞는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싶다. 높은 수준이 인간을 위아래 나누는 게 아니고 정생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끼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그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독서에 있고, 제가 3년 동안 낸 책을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근사하게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